청주 수영부 집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촉법소년인 3명이 유죄 취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처분 결과가 비공개여서 피해자 부모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이 붕괴되면서 극장을 찾는 관객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인근 상권도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헤이그 특사인 이상설 선생의 서운 승격 운동이 고향인 진천에서 시작돼 충북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주의 한 학생 수영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 초중고 학생 5명이 초등학생 1명에게 가했던 사건입니다. 이 가해 학생 5명 중 3명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인데 최근 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피해자에게도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 부모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해 학생 5명의 집단 성폭력 정황은 정식 기소된 2명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자세하게 담겼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피해 학생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반항하지 못하게 팔다리를 붙잡고 휴지를 말아 입에 넣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회 기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성폭력이 모두 6차례. 피해 학생이 형들의 행동을 사과받게 해달라며 부모에게 알리고 나서야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 가해 학생 5명 중 2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만 14살이 안 되는 촉법소년 3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이 촉법소년 3명에 대해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보호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치면 유죄 취지로 처벌을 결정한 겁니다. 보호 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나뉘는데 가장 강력한 처분인 10호를 받으면 최장 2년간 소년원에 보내집니다. 하지만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 교화가 목적인 소년재판은 피해자에게도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보호 처분을 내리는 단계에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는 피해자 측의 의견을 전달하고 진술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법원의 유죄 취지 결정이 당연하다면서도 처분 결과를 왜 알 수 없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죠. 피해자인 우리한테는 항고권도 없다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원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 14살 미만인 소년범 보호를 이유로 피해자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년법의 취지상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화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 이유로 피해자의 권리가 많이 무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소년 범죄를 일으켰던 아이들이 교화가 전혀 되지가 않고 계속 재범을 하고 있는 게 보호 처분을 받은 3명 중 2명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과 달리 정식으로 기소된 가해 학생 2명에 대한 재판은 오는 26일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김용수 전 충북도립대학교 총장의 제주 호화이원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주 충북도립대 교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월 배우자와 교수 등 4명과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를 다녀오면서 참석 인원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호화 일정을 소화하며 5천만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청북도는 앞서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총장을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기소됐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의 공무원들이 2년 만에 법정에 섭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다음 달 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행복청과 환경청 공무원 8명과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와 감리사 직원 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시공사 직원 3명은 담당 재판부가 현장 소장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14명에 대한 재판이 중지됐는데 법원 인사 이동으로 판사가 바뀌자 재항고를 취하했습니다.
헤이그 특사였던 보제 이상설 선생의 서훈 승격 운동이 고향인 진천에서 시작돼 충북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도 이에 동참해 서훈 승격을 위한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독립운동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헤이그 특사로 대한제국의 외교적 독립을 외쳤던 보제 이상설 선생. 간도의 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을 설립했고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군 정부를 세워 독립운동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 공로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습니다. 다만 헤이그 특사 부대표였던 이준열 세의 서훈이 1급인 대한민국 장인 반면 대표였던 선생의 서훈은 2급인 대통령장에 머물러 서훈을 높이자는 운동이 고향인 진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복을 보지 못하고 떠나니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유언에 따라 선생의 업적은 그동안 평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이 자료라든지 이런 게 참 없어가지고 기념관 건립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서훈 승격 운동이 도내 전체로 확산하는 가운데 충북교육청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진천군과 서훈 승격을 위한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독립운동 교육을 강화하는 데도 앞장서게 됩니다. 지역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좀 인식하고 그 역사적 가치나 독립운동 정신을 고양하는 차원에서 진천군은 서훈 승격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교육을 통해 선생의 정신이 후세에 이어지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후세에게 보제 이상설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공과 철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80년인 올해가 서훈 승격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진천군은 보고 있습니다. 10만 명의 서명을 받고 상훈법 개정도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업적 재평가를 통해 서훈 승격 자격이 주어지도록 개정 방향을 맞추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설 선생의 서훈 승격 운동이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며 독립운동 평가에도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네, 골목 상권의 실태를 짚어보는 연중 기획 순서입니다. 요즘 OTT 시청이 주류를 이루면서 극장을 찾는 관객이 줄었고 영화 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때 좋은 상권으로 불리던 영화관 주변 상권도 함께 위축되면서 공동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 도심의 한 영화관. 관객이 가장 많은 휴일 오후지만 표를 끊는 관객은 많지 않습니다. 상영관 주변 테이블도 빈자리가 더 많이 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OTT 같은 온라인 영상물 시장이 커지고 극장 관객은 줄어든 겁니다. 실제로 전년 대비보다 지금 적은 관객 수가 늘고 있는 만큼 부득이하게 저희가 회전 같은 것도 고민하면서 자구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요. 극장 밖의 풍경은 더 한산합니다. 비슷한 시각 사람들로 넘쳐나는 근처 도심 거리와 달리 상가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만 요란할 뿐입니다. 우리 원도심에 우리 극장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흥행했던 예전 상권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뭐 여기에 이웃에 이렇게 상가들도 빈점포들도 많이 생기고 코로나19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극장도 늘고 있습니다. 2년 전 문을 닫은 제천의 한 극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마지막 상영을 했던 영화 홍보물과 팝콘을 팔던 매점의 모습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층 상가는 모두 문을 닫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현수막을 붙여두기도 했습니다. 사람 유동인구가 많았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주변에 저희 매장뿐만 아니라 다른 매장들도 많았는데 다 이제 폐업을 하고. 실제로 금요일 오후지만 극장 주변에서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나마 이거 있을 때는 많이 왔고 그런데 영화 문화제 그거 할 때도 사람이 많았었어요, 여기는. 그런데
그거 여기 다크부터는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열려있는 상가에도 손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죠. 아무래도 영화가 있을 때보다는 많이 힘들죠. 영화 보는 사람들이 영화 보러 와서 드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손님이 없어진 거죠. 비슷한 시기 극장이 문을 닫은 충주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극장이 있던 건물 상가는 대부분 비었고 미처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상인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폐허 같다, 뭐 흉하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나마 이렇게 좀 나름 이렇게 벽도 막아놓고 불도 켜놓고 하는 거죠. 한때 사람들로 넘쳐나던 충주 성서동 젊음의 거리는 옛말이 됐습니다. 유동 인구가 갈수록 줄면서 문을 닫는 상가도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바글바글했었는데 요새는 거의 조금씩 지나가고 거의 없다시피 보면 되죠. 거의 유령 상권이라고 보면 되죠. 구도심의 중심지였던 극장이 문을 닫은 채 장기간 방치되면서 지역 공동화와 슬럼화도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또 영화 보시고 쇼핑도 하시고 하는데 극장도 없고 뭐 옷가게, 뭐 신발가게 다 빠지니까 상가 꽉 차야지 서로 좋은 건데 상생하고 좋은 건데. 영화 산업의 위기와 함께 점점 활력을 잃어가는 극장거리. 지역 경제의 기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새 청주시청사 건립공사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청주시는 최근 입찰을 통해 선정된 시공사와 오는 16일까지 계약을 마치고 30일 기공식과 함께 다음 달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옛 청주시청사와 청주병원 터 일원에 건립되는 새 시청사는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오는 2028년 10월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 실내 수영장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시설물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제 주간 업무 보고에서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날 수 있다며 시설물과 시민 이용 장소에 대해 부서별로 꼼꼼하고 촘촘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지금은 새로 출범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지역 공약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에 배치된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해수부 내부의 반발 기류까지 더해져 속도전보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다는 평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산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 이전. 실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 첫 국무회의에서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해수부에 대한 부산으로의 빠른 이전을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에 빠른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해수부 이전 등을 추진할 해양수산비서관도 대통령실에 신설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공식적으로 이전 철회를 요청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전에 따른 비용과 행정 효율성 훼손, 그리고 유기적인 부처 협의 등의 종합적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충분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의 조속 이전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재고돼야 할 것으로 저는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 지시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행정수도 완성 또한 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청와대 복귀와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 건립 관련 의지와 계획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도 행정수도 완성의 취지와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며 반대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해수부는 얘기를 하고 대통령 집무실이나 의사당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선거 때만 나와서 계속 공약을 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시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정복 이천시장도 SNS를 통해 해수부 이전은 부처 간 협업을 저해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해양수산청 등의 현장이관이 시급하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수부 내부에서도 노조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이 주거와 가정 문제는 물론 국회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과 정부 세종청사, 부산까지 세 곳을 오가는 비효율을 들어 이전에 반대하는 등 반발 기류가 거셉니다.
여기에 세종을 지역구로 둔 김종민 의원도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정책을 훼손하지 않는지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농민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괴산경찰서는 지난달 1일부터 단속을 벌여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지역 농민 7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70대와 80대 농민들로 자택 화단과 비닐하우스 등에서 양귀비 400여 포기를 재배했고 경찰 조사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양귀비를 무단 재배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계층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추진됩니다. 충북도의회 박지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고 도지사가 지원 금액과 시군 재원 분담 등을 담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충주시가 65세 이상 시민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추진합니다. 충주시가 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민과 장애인, 또 국가유공자 등은 한 달에 10차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은 뒤 다음 달 시의회 승인을 받으면 교통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4월부터 해당 조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충북에서는 옥천군과 음성군 등에서 65세 이상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충주의 대표 물놀이 시설인 탄금호 물놀이장이 오는 28일 문을 엽니다. 충주시는 시민들의 여름 휴가를 위해 지난해보다 운영 기간을 2주 정도 늘려 오는 8월 24일까지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임시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8년 개장한 탄금호 물놀이장은 지난해 2만 5천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밤에 반딧불이를 직접 볼 수 있는 반딧불이 곤충 축제가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오는 13일부터 4일 동안 제15회 반딧불이 곤충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반딧불이 야간 체험과 곤충 생태관, 곤충 관련 기업이나 농가의 전시 판매 등 35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한편 지난해 축제에는 14,000여 명이 다녀갔으며 재방문 의사가 87%에 달했습니다. 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충북 수험생의 국어와 수학 표준 점수가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